자, 이제 메이저, 또 다른 메이저 나옵니다. 전자기입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는 그냥 진도를 순서를 쭉 나가는 관계로 조감도를 매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막 복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조감도들이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막 파고 들어가지고 개념도 이해해야 되지만 그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이 맵 속에, 그림 속에 딱 자리 잡게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을 헤매지도 않고 정보가 빠르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추론 조감도, 전자기 파트는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죠. 전자기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자기로 나눠서 전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대상이 전기일 때와 자기일 때를 구분해요. 전기와 자기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1860년대 넘어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기와 자기를 합쳐서 전자기학이라는 그 수식 체계를 만들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맥스웰 수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보는 거죠. 그럼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걸 우리 뭐라 불러요? 정전기라 부르죠. 얘들이 움직이면 정반대니까 동전기인데 보통 동전기라 안 하고 뭐라 불러요? 전류라 부르죠. 그래서 전기 파트는 정전기 파트와 전류가 흐르는 파트,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럼 정전기에서는 실제로 정전기, 가만히 있는 전기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를 보기 위해서 장, 특히 전기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기장은 전기장의 세기, 힘에 해당하는 전기장의 세기와 V,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위를 총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줘요. 전기장이 힘든 이유가 케이스마다, 상황마다 전기장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가 그걸 내가 정리하니까, 제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4가지 케이스로만 쫙 정리를 하면 돼요. 기본 정의와 점전화, 계산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평행사 축전기, 이렇게 4개의 설정에 따라서 전기장을 새롭게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전기 파트는 실제로는 전기장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굉장히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물질을 2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도체, 하나는 부도체. 당연히 이 사이는 뭐가 있어요? 반도체죠. 반도체는 반만 도체고 반만 부도체 이런 거 아니죠. 조건에 따라서 도체가 됐다가 조건에 따라서 부도체가 됐다가 PN, NP 뭐 이렇게 넘어가는 그 흐름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는 제가 물리 보여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사이드입니다. 특수한 조건에서 나와서 이게 약간 응용 버전을 하고 중학교 때 제가 배울 때는 기술 시간에 배우게 됐어요. 근데 요즘 워낙 반도체를 많이 써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건 특수한 관계라 요 2개부터 우선 배우는 게 기본이고요. 그럼 이렇게 쭉 돼 들어가면 여기는 전기장에 대한 기본을 배우기 때문에 전기장의 소스, Q, 그 다음에 전기장을 그림으로 그리는 전기력선, 그 다음에 그걸 힘으로 표현하는 전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그걸 에너지로 표현하는 전위, 전위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 해서 Q파이 EV 4개의 개념 가지고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전체를 또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평면도와 측면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잘 들어오면은 아주 쉽고요. 이미지가 안 들어오면 이 Q파이가 만든 이게 뭔지 도저히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텍스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전체 상을, 영상을 펼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 2가지 개념이 핵심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하는 Q라고 쓰고 전류는 I라고 쓰죠. 그럼 I라는 거는 시간당 흘러가는 전하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흘러다니는 길을 우리는 전지라 부르죠. 회로고 그 공급하는 걸 전지라고 해서 이 기전력 혹은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저항과 축전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회로가 나와서 회로 안에서 각각의 부품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첫 번째 전지 작동, 그 다음에 저항 작동, 그 다음에 축전기의 작동까지 배우면 끝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4개의 세트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R에다 V, 전압을 걸면 I, 전류가 흐르면서 P, 전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저항에서만 전력 소모가 생겨요. 그럼 축전기는
CV, 전압을 걸면 Q, 전하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그래서 Q-PHY-EV, CV, QW, RVIP 요 4개씩 세 쌍, 4개로 되어 있는 이 세 덩어리만 잘 알면 정전기, 그 다음에 직류회로 파트는 끝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회로 분석하는 틀인데 2개, 키르히호프 첫 번째, 키르히호프 두 번째, 전하량 혹은 전류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 요거는 사이드로 이해하면 참 좋은데 안 해도 뭐 어쩔 수는 없는, 들어보면 쉬운데 문제 적용할 땐 조금 까다로운 뭐 그런 영역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요 정도예요. 왜냐하면 방대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체계가 없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 굉장히 헤매요. 근데 저도 고민하다가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이게 정립이 된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모든 얘기를 제가 만들어 놓은 설정도를 따라가면은 최소의 개념만 가지고 최대의 설명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받아들여 보세요. 어차피 지금 백지인 상태는 받아들이는 건 괜찮은데 좀이라도 뭔가 공부했다면 제 거하고 많이 뭐 이상한데 내가 기대했던 건 이 얘기가 아닌데라고 싶을 겁니다. 버리세요. 저보다 물리 못하는 사람들이 정리한 건 다 버리고요. 제가 한 대로 하면은 다 됩니다. 왜 웃어? 이걸 제가 그 전기학부로 이제 편입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강의했다면 자기가 수업 시간에 교수한테 들은 건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더 잘 풀리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수들도 자기들 전공 분야는 되지만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설명은 제만큼 못합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전자기 파트가 설명이 굉장히 많은데 확 줄어듭니다. 풀이도 다 돼요. 자, 그러면 전기는 전기장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E라고 쓰고 자기장은 B라고 하는데 전기는 전하만 있으면 생기는데 자기장은 자석 애매하거든요. NS가 함께 붙어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전기장에서 자기장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도선이 직선이냐 원형이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냐 모양에 따라서 B가 자기장의 세기가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냥 각각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힘, 로렌츠 힘이죠. QVB나 혹은 BIL의 형태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로렌츠 힘은 이게 벡터로 가서 크로스로 가는 왼손의 법칙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는 해봐야 당연히 원운동의 아류들이 등장합니다. 움직이는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운동과 비슷한 거, 원운동, 나선형 운동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오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라서 전압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왜 어떻게 유도되느냐 하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아니라 전기력선의 개수. 이거 밀도고요. 밀도가 아닌 그냥 그 개수가 변할 때마다 생기더라. 그러면 그걸 부정하려고 변하지 말라. 움직임을 부정하려고 관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성격으로 생깁니다. 이게 페르데이 렌츠 법칙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BFV로 가는 게 이제 자기장 파트죠. 그럼 이렇게 돼 나가는 흐름에서 별도로 전기장, 자기장이 방방방방방방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로 가면 이걸 우리는 교류 흐름으로 가죠. 교류로 가면은 전원이 달라요. 교류 전원 뭐예요? 발전기.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쭉 나오는 건데 발전기를 새롭게 보고 전원을 만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L이라고 쓰고 코일 혹은 유도기라고 부릅니다. 인듀스가 유도하다라고 해서 인덕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L인데 이렇게 기호를 씁니다. 얘들의 작동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은 수식 틀 하나, 이미지 2개. V는 I, R 쓰면 옴의 법칙이죠. 그럼 전체로 가면은 Z. 전체는 이렇게 쓰고요. 부품별로 가면은 RLC에 대해서 전류는 직렬이면 다 공통. 그러면 부분으로 가면은 X, R, XL, XC에서 이거를 이 리액턴스, 이거를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수식 틀. 그래서 부분에서 전체로 합성하는 그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미지 2개가 나가는데 이미지는 위상자 혹은 VR, VL, VC 그 다음에 X의 값 변화, X와 F의 관계
아무 상관없는 거 R, 비례하는 거 C, 비례하는 거 L, 반비례하는 거 C. 이렇게 해서 X의 진동수에 따른 X의 변화와 그 각각의 위상자의 차이, 그 다음에 합성하는 수식. 당연히 수식이 제일 먼저인데 그 수식을 운용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잘 받아들이면은 교류 흐름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는 것,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붙는다면은 플러스 알파 전기 진동. 저항이 있으면 소모가 되니까 저항 빼놓고 축전기와 코일만 가지고 전기가 충전됐다가 방전됐다가 반복하는 그 상태가 전파 발생기하고 연결됩니다. 라디오계에서 송신기에 해당하는 거죠. 수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흐름까지 넘어가는 게 교류의 흐름입니다. 당연히 메인은 여기 있어요. 교류회로 분석하는 법. 이것도 제가 얘기하는 수식 틀과 이미지 이렇게 해놓으면 원래는 미적분을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상자의 합성법까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전자기 파트는 기본적으로 네 문제가 기본 세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더 추가한다면은 직류회로 아니면 교류회로에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죠. 직류회로보다는 교류회로는 다양성이 좀 떨어집니다만 직류회로는 어마무시하게 아무 때나 다 만들어도 다 웬만하면 문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양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응용력이 좋은 사람들은 직류회로 하면 되고 나는 이론 충분히 좀 풍성하게 알 수만 있어. 그러면은 교류회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 기본은 전기장, 자기장. 여기는 기본 흐름이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쭉 갖다 놓고 맨 마지막에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맥스웰이 전자기학을 합친 그 4개의 방정식을 따로 설명합니다. 요게 일반 물리학에서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요 기본 일 다 하고 나면 그 얘기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한 줄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기분 나빠. 이러면서 끝나는 영역입니다. 이게 23장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하루 만에 이 정도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단원 하는데 한 40분씩 정도 안 걸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기장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 연력학과 현대문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